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오늘도 또 산책 삼아 호수가에 나왔다가 잠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한 1시간 전에 친구와 맥다노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지금 또 오늘은 우리가 일찍 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뭐 항구가 연관된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좀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그 친구가 아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새벽에 통화를 하느라고 밤을 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도 또 서로가 또 할 말도 있고 또 친구고 하다 보니까 또 만나서 커피 한 잔하고 얼굴을 보기 위해서 서로 만났다가 자꾸 졸아요.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시니어가 되면은 뭐 소위들 뭐 잠이 없다고 하죠. 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뭐 잠을 없다고 해서 안 자고 또 밤을 새운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잠은 잘 만큼 자야 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리듬이 깨져요. 리듬이 깨지다 보면 건강을 잃습니다. 우리가 밤낮 제가 하는 말이지만 입이 닳도록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부모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자식들의 생활의 리듬도 깨져요. 그러다 보면은 집안이 우울해집니다. 부모가 건강하면 다 모든 게 또 해피바이러스가 온 집안에 퍼져요. 어떡합니까?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게 자식이 아프든 부모가 아프든 누군가 건강을 잃으면 그 집안의 행복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뭐 돈도 벌고 활동도 하고 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집안에 해피바이러스를 확 퍼지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식으로서의 자세, 부모로서의 자세가 확고해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선이 될 수 없고 또 미루어서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또 그저 대충 모른 척하고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남겨도 안 됩니다. 집안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해피바이러스가 퍼져서 서로가 자식과 부모 간에 서로의 부담이 없어야 되고 또 서로가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또 자식은 물론이고 또 손주들도 또 잘 자라게 되고 또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자손들이 잘 자라고 또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이 세상을 살고 나가고 있다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건강을 잃으면 참 그 집안에 해피바이러스가 전속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선 아픈 사람을 나무라고 도외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세심한 주의와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조심해서 우리가 온 집안에 해피바이러스가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좋은 것을 보고 야 우리 이제 좀 맑은 공기 쐬우러 호수에 우리 드라이브 가자 하면서 이제 저는 그 친구를 조금 이렇게 깨웠습니다. 뭐 좋다고 해서 뭐 보고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이제 깜빡깜빡하니까 그래서 제가 야 공원에 우리 산책 겸 우리 드라이브 가자 하고 이제 나왔지만 또 그 친구가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은 더 피로가 가시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일찍 집에 가서 좀 잠을 좀 충분히 좀 자야 되겠다 하길래 그래 잘했다. 그 대신 조심하고 가라. 시니어가 되면요
서로가 만나서 헤어지면은 그 헤어지는 순간부터 다음에 만나서 소식을 을 때까지 근심 걱정이에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들도 노년이 한번 돼 보십시오. 노년이 되면은 전화 오는 것도 무서워요. 안 와도 무섭고 와도 무섭고 겁이 난다는 얘기죠. 무슨 소식을 전할까? 또 소식이 없으면은 무슨 소식이 있고 또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전화 한번 할 수 없을까 하는 온갖 근심 걱정 속에 묻혀 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세월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자식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자식이 생기면서 하나씩 알게 되죠. 자식의 사랑이 이렇게 끔찍하구나. 아, 부모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도 자식들 스스로 교훈을 얻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 크다 보면은 부모들이 소위 말하죠. 가족에게 어떤 나쁜 소리 들으면은 가슴이 철렁 그냥 땅이 꺼지도록 내려앉고 한숨을 쉰다고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어떨 땐 선을 넘고 도를 넘는 또 감정의 기복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전화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끔 서로 소식을 교환하는 것이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왜? 자식들이 바쁘다 보니까. 부모는 기다리지만 자식들은 바빠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쩌다 한번 전화하는 것도 자기는 자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다리는 부모 쪽에서는 너무 또 드물게 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이가 들고 나이 차이가 있다 보면 세대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다릅니다. 한쪽은 자주 했다고 하고 한쪽은 너무 뜸하다고 또 섭섭한 마음을 먹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사 인간들의 삶의 한 과정입니다. 자식이 부모가 되고 또 부모가 어른이 되고 또 그 자식은 또 다른 자식의 부모가 되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사 인간의 삶, 그것은 우리가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세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것을 갖다 섭섭하다. 아, 내 마음을 몰라준다. 또 부모 역시 또 자식의 마음을 몰라준다. 우리가 컴플레인, 우리가 그걸 가지고 노여하거나 화를 내거나 섭섭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로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또 우리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어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잠깐 서로가 다른 생각은 같은 거예요. 자식이 부모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통 단어입니다. 공통 단어이지만 각자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공통된 단어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믿고 따르고 좋아한다면 섭섭해 할 일은 없습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 자식 사랑 그것이 다를 뿐이지 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경험이나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를 배우고 또 듣고 우리가 리스펙트 하면 돼요. 존경하면 됩니다. 또 부모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 자기가 살아온 그 젊음의 경험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 나도 그때는 이렇게 했지 하면서 지금 자식들이 하는 행동이 조금은 섭섭하더라도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했지. 나도 부모님에게 전화 자주 못했어. 왜? 내가 하는 일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못했어 하면서 너그럽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훈훈한 해피 바이러스를 안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얼마 전에 자식과 식당에서 이제 어떤 기념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접해주고 또 저희들은 또 오래간만에 자식들이 초청해서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뭐 행복함이라는 게 뭐 더 이상 어디 있을까요? 가족이 모여서 다 같이 웃음꽃 피우고 식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잠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가 안심하고 우리가 식사가 끝나 돌아갈 때까지 그 순간은 우리 소위 말하는 이것이 21세기의 가족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바랄 필요도 없고 또 그 이하의 우리의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랑하다 보면은 맞아요. 제가 바로 전에 보낸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젊어봤고 너는 늙어봤느냐. 그 소리를 고깝게 듣지 마시고 또 젊은 사람을 나무란다는 그런 느낌으로 듣지 마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가 이런 경험을 이해를 한다면은 서로 각자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의 행동이 조금은 시니어들 눈에 거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도 준이었을 때 젊었을 때 저렇게 했었지 하고 이해하면 돼요. 예?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은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떨 때 우리가 정말 속 쉬운 말로 잔소리도 하고 또 지나친 걱정도 합니다. 왜? 그 부모는 또 그 세월을 견뎌봤고 어떤 부작용이 났든 친구를 통해선 주위의 친척을 통해선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선 우리 또 어떤 가정에서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걱정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부모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요즘 와서 느낍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들 또 젊은이들의 어떤 반항적인 이런 모든 말들이 다 맞는 거네. 틀린 게 아니었네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쪽에서 각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쪽에서 또 시니어들 나이 먹은 부모 개념에 젖어서 서로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평화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치인은 이런 시니어들에게 뭐 좀 전해지는 어떤 혜택을 뭐 없애자 또 이런 혜택은 너무 과하다 하면서 또 부모님들의 마음을 시니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새파란 젊은이에요. 그릇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왜? 싫으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아마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또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시니어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정말 소위 우리가 말할 때 그러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파란 녀석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는 것. 그것이 다 서로가 너무 세대 차이가 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아껴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이 귀하듯이 이 젊은이들은 또 우리 시니어들에게 모든 자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젊은이의 행동에 붕괴만 하고 나무란다면은
평화는 존재하지 않겠죠. 어차피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 세대 차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겪은 우리 시니어들이 조금은 또 이해를 해주고 사랑을 해줘야 되겠죠. 또 젊은이들은 내 부모가 아니고 내가 어떤 아무런 무슨 뭐 스승과 제자 또는 무슨 뭐 직장을 다녔다고 하면은 모든 나의 상관 또 나는 그의 어떤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살아온 경험을 우리는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펙트해서 우리가 서로 웃음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부족하죠. 요즘 사회 너무나 험악합니다. 요즘 사회는 인성 또 인정이 메말라 가죠. 왜? 우선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것. 내가 대박을 쳐서 뭔가 내가 이 사회에 어떤 내 이름 숫자를 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왜? 그런 젊은이들이 있고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니까 부럽죠. 성공한 사람, 부를 쌓았다고 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정치적으로든 또는 공무원든 사회에서의 위치가 또 상승되고 감투를 쓰다 보면은 같은 동년배들끼리는 부럽습니다. 그게 부러워요. 부러운 거는 뭐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또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보면 질투도 생기고 질시도 생깁니다. 그래서 부러워한다는 것은 자연적이에요. 그 부러움이 있기 때문에 또 경쟁도 하고 또 나도 저 부러움을 찾는 그런 레벨에 들어가겠다고 또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나쁘게 쓰여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뭐 질투, 부러움, 또 반해서 칭찬, 인정, 용기, 배려 그것이 같이 상승하면은 서로 바란스를 맞추면은 좋은 사회가 됩니다. 근데 뭐든 너무 순탄하고 어떤 자극제가 너무 없어도 사람들은 또 너무 나태해지겠죠. 그래서 적당한 자극제, 적당한 어떤 용기를 심어주는 모멘트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나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공통적인 말이에요. 제 친구도 우리가 만나면 만나 하는 말, 왜 이렇게 약속들을 안 지키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애초부터 큰 약속, 아주 막말로 속된 말로 말하면 100%의 약속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큰 소리치고 약속은 뻥뻥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다가오면은 또 다시 또 뭔가의 이유와 또 뭔가의 어떤 해프닝이 생기면서 또 거짓말로 돌아갑니다. 그 거짓말에는 진정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짓말이 있고 또 어떤 거짓말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시작됐지만 또 제3자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또 저쪽에서 약속이 안 지켜지다 보니까 나는 또 저쪽의 약속을 믿고 이쪽에 이만큼 약속을 해놨는데 이쪽에서 안 지켜지다 보니까 나 또한 이쪽의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의 생각하는 의도와는 달리 거짓말쟁이가 되고 어떨 때는 사기꾼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너무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내가 요번에 한번 실수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젠 버릇이 되다 보니까 뭐 밥 먹듯 한다는 거예요. 밥 먹듯 하는 그런 이런 버릇이나 세상이 돼버리면은 세상 사는 게 힘들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사기당하고 내가 어떤 공경에 처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로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이 우리 후손들 쉽게 말하면 시니어들에게 말할 때 우리들이 그게 어떤 어린 자식이나 어린 손주들한테까지 그런 영향이 끼친다고 하면은 큰 일이죠. 그 우리 시니어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때 어떤 이런 해프닝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글쎄 이런 자식들보다 주니어들보다 빨리 우리의 아마 본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 남아 있는 그 세상,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글쎄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뭐 제가 어떤 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상상적인 말. 어쨌든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아마 인간은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후손, 우리의 자식이나 우리의 손주들은 저희들보다 더 오래 이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세상, 약속이 안 지켜지고 질서가 안 지켜지고 평화가 존재하지 않고 뭔가 이 세상에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가 된다면은 우리는 이미 본향으로 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남아있는 후손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느끼다 보니까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이 힘들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노력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이것을 인지하고 그렇지. 나는 힘들게 살았다. 나는 비록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식들 세대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다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스럽게 공존하는 이 세상을 우리 만들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근데 그것이 첫 단계는 딴 거 아니에요. 제일 간단한 거예요. 물론 인성이 최고입니다. 인성이 중요하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근데 그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태어나는 거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상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와 레벨이 됐다고 하면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인성을 우리가 기른다면은 이 세상에 평화는 오겠죠. 또 대중에는 아마 이런 말도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같은 소리. 어떨 때는 솔직한 얘기로 쌀데없는 그건 뭐 개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개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신들이 자유를 잃고 질서가 파괴되고 어떤 공공 질서가 무너지면은 어떠한 고통이 온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계 도처에서 지금 공공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가 그냥 속된 말로 개판된 나라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서치를 해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우리도 그런 것이 무너지면은 선진국이 됐든 후진국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런 질서가 무너지면은 다 속된 말로 자꾸 속된 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사람들에게 감정이 안 가니까 개고생합니다. 그런 개고생 우리는 또 상관없어요. 저는 내 자식들, 내 후손들, 내 손주가 그런 고생하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인지하시고 오늘도 이 공원에 좋은 공원, 이 맑은 공원 제 옆에는 지금 곰이 지금 전 800 개를 하고 푸른 호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800 개를 베고 있는 곰의 모습이 보입니까? 바로 이 곰은 맑은 저 호수를 내다보면서
지금 팔벽에를 보고 있어요. 호수가 바로 이 호수역이 아닙니까? 예, 파란 하늘에 반사되어 푸른 물결을 나불나불거리는 호수를 이 곰은 이렇게 팔벽에를 베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공원에서 공원 당국에서 이러한 그 여기 그 아마 이건 동상인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마 그 신추 같아요. 신추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왜 만들어 놨겠어요? 이 공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 보고 오수를 즐기는 이 곰의 모습을 보고 이런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의 정말 이 주 당국에서 이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괜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평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아주 빈정대고 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마 못된 국민성인데 빈정대지 마시고 듣고 나쁜 게 아니라면은 당신을 욕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듣고 깨우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말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인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도 자주 듣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자꾸 좋은 말도 가끔 주기적으로 들어야 마음의 자세 또 내가 그동안 방관했고 또 무심했던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다시 되살아 나오는 겁니다. 좋은 소리는 빈정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빈정대봤자 본인의 그저 입만 버리는 겁니다. 지금 카메라를 끄려고 하는데 한 시니어 네가 내려가면서 제가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Hello, how are you? Okay, have a good time. 예, 웃으면서 갑니다. 신기하겠죠? 나이 먹은 이제 그들이 봐도 나이 먹은 사람이 뭐 카메라를 앞에 놓고 뭐라고 주절주절 하고 있으니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옆에 있는 테이블에 와서 앉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글쎄 참 여자분은 좀 활동적인 것 같습니다. 먼저 웃어주고 또 제가 인사하니까 또 받아줍니다. 웃으면서 환한 얼굴로 그것이 뭐 몸에 배어 있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기 막 동양인이 내려가는데 내가 인사를 하면 저 이상한 놈이다 하고 뭐 됐구나 하겠습니까? 상대방의 인사하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또 어떨 때는 먼저 인사하고 예 몸에 배어 있는 에티켓 습관이고 간습입니다. 그러면 예 이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